빨간맛 2부로 이어갑니다. 진행의 안신혜입니다. 폭염도 굉장히 고생스러운데 코로나19 확진자가 또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최대치를 다시 한번 쓴 건데요. 아무래도 백신 접종률도 더디다 보니까 경기 회복 둔화에 대한 우려에선지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에 보낸 눈초리가 차갑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4일 동안 계속 시장에서 빠져나가면서 코스피는 현재 마이너스 0.47% 하락세까지 내려온 수준인데요. 자, 지금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활로를 모색을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박혜석 위원님의 찬스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선수는 이 같은 시장에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함께 매매 비법 공부해볼 거고요. 저희 빨간맛 2부 핫한 섹터들의 움직임을 돌아보는 핫식스 코너로 출발합니다. 네, 마감 전 핫식스 오늘장 판을 뒤흔든 6가지 섹터 함께 체크해 보시죠. 첫 번째로 원격 의료 관련주 함께 보겠습니다. 어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하면서 해외를 비롯해 국내에서도 원격 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하반기에는 이 섹터의 호황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실적 기대감도 더해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라이프 시멘틱스, 국내 최초로 메타버스 원격 진료 사업을 펼치고 있다는 사실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 급등세가 연출됐는데요. 현재도 22%에 가까운 급등세로 15,500원 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IT 인프라와 네트워크 장비를 제공하는 인성정보도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다만 메이저 주체들이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으면서 상승폭 반납한 모습이죠. 현재 10%에 가까운 상승세 이어지면서 3,000원 선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조선주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반등에 나서준 조선주인데요. 한국조선해양과 현대미포조선은 오늘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2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그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하반기부터는 안정된 실적과 함께 주가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한국조선해양 2분기 실적 쇼크가 불가피하다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는데요. 철강 가격 인상에 큰 타격을 입으면서 그간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오늘 메이저 주체들이 일제히 매수에 나서주면서 반등 시도해가고 있는데요. 현재 5%에 가까운 상승세로 12만 8,500원 선 구간에서 가격대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현대미포조선, 일단 신규 수주 목표는 초과 달성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적은 나와 봐야 알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장 마감 이후에 발표하게 되는데 역시나 불확실성 해소에 대한 기대감에 오늘 메이저 주체들이 일제히 힘을 실어주면서 5% 넘는 강한 상승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현재 8만 800원 선으로 8만 원 선 회복한 모습입니다. 자, 다음으로 게임주들 보겠습니다. 엇갈린 게임주들의 흐름이 오늘 연출됐는데요. 대표적으로 카카오게임즈와 펄어비스 두 종목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카카오게임즈, 신작 오딘의 흥행이 여전히 좀 기대감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 9만 원 선 돌파하면서 신고가 갈아치우는 흐름 나타났는데요. 증권가에서는 당사를 두고 대형 게임 회사로의 발돋움이 기대된다라면서 목표 주가 12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현재도 5%대의 상승세로 8만 8,4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파노 발급으로 중국 진출에 대한 기대감을 그간 받았던 펄어비스는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당사의 신작 붉은 사막의 출시가 내년으로 지연된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2분기 실적도 함께 부진할 것이란 우려에 하방 압력을 크게 받아가고 있는데요. 현재 7% 넘는 하락세로 7만 8,000원 선, 8만 원 선도 지켜내지 못한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인수설에 울고 웃는 두 종목 함께 체크해 보시죠. 먼저 최근 삼성물산이 휴젤 인수전에 참여한다는 소식을 두고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불참 소식에 오전장에서 하락세를 보이다가 일부 보도를 통해서 삼성그룹이 참여할 수도 있다라는 설이 들리면서 반짝 낙폭을 만회하는 시도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삼성물산 측에서 공시를 통해서 인수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전하면서 낙폭은 더욱더 커져가는 모습입니다. 현재 휴젤은 6% 넘는 7%에 가까운 하락세로 24만 원 선도 지켜내지 못한 모습 연출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스타항공 인수전에서 고배를 마셨던 쌍방울 그룹은 신생 저비용항공사 에어로케이와의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라는 설이 들려오면서 오늘장에서 8%에 가까운 상승세를 시현했는데요. 다만 당사에서 인수를 위한 움직임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 상승폭을 모두 반납하고 현재는 1%대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특징주 두 종목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먼저 두산 인프라코어 보겠습니다. 인적 분할과 분할 합병 작업을 모두 마친 뒤 오늘 다시 거래가 재개됐습니다. 거래 재개와 함께 오늘 강한 흐름 시현했는데요. 하지만 윗골이 길게 달고 현재는 좀 내려와 있는 모습입니다. 주식 분할 작업이 진행되면서 지난달 29일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가 됐었는데요. 이 삼성증권에서는 이제는 순수 건설 장비 업체로 인식이 되면서 기존 밸류에이션 할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현재 8%대의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메디톡스 체크해 보시죠. 오후장에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국 특허 심판원이 이 스윅스 제약사 갈더마와 메디톡스와의 특허 분쟁에서 메디톡스의 특허를 무효화한다고 결정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런 악재 속에 현재 10%대의 급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한때 19만 원 선까지 이 주가가 빠지기도 했습니다. 당사는 1심 결과가 나온 상태로 재검토 신청과 항고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악재 속에 현재 외국인이 대량 매도에 나서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전 하식 체크해봤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계좌를 빨갛게 물들여줄 마감 공략 종목 대 종목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5% 이상의 수익률을 먼저 달성할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황혜수 차장, 그리고 유진투자증권 분당 WM센터 한민혁 부부장 만나 뵙겠습니다. 네, 그럼 황혜수 차장의 종목부터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비츠로셀 준비해 주셨습니다. 외국인이 그간 꾸준히 러브콜을 보냈던 종목인데요. 오늘은 다만 기관이 일부 물량을 던져내면서 소폭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0.3% 소폭의 하락세로 16,45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한민혁 부부장의 종목은 바로 리노공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반도체 부품주로 알려져 있죠. 오늘장에서도 선방을 해주고 있고요. 현재 0.76%의 상승세 가리키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 잠시 뒤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황혜수 차장의 투자 의견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비츠로셀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이 종목을 보니까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로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자세한 투자 포인트 들어볼게요. 우선 비츠로셀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리튬 1차 전지 제조 업체인데요. 국내에서 1위 기업으로 국내 마켓 쉐어를 80% 정도 차지하고 있는 독보적인 업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주요 전방 산업에 관련된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인데요. 주요 매출이 스마트 미터기 그리고 유도무기 전원형 같은 전방 사업에 많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업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투자 포인트로는 2분기 실적을 저점으로 최근에 어떤 전방 산업의 성장이 가파르게 나타나면서 관련된 동사 역시 실적 성장이 가파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전방 산업이 약간은 위축되는 분위기였지만 이제는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이런 전방 산업의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비츠로셀도 2분기 실적을 저점으로 실적 성장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매출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북미 향의 스마트 미터기 사업이기 때문에 북미 시장의 최근의 전방 산업 회복은 비츠로셀이 온전하게 실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방산 부문 같은 경우도 최근에 어떤 천무의 우유도탄 사업이 확장되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이에 따라서 국방산업, 무전기 사업 같은 동사의 방산 실적 역시 올해부터는 외형 성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라는 점을 투자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실적 개선이 점쳐지고 있는 비츠로셀 다양한 투자 모멘텀들 들어봤는데요. 가격 전략도 함께 세워볼게요. 현재가 오늘 같은 경우 거래량이 적은 상황에서 20선을 터치하는 조정을 살짝 약한 조정을 보였었는데요. 따라서 현재가부터는 조금씩 매수하셔도 나쁘지 않은 가격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목표가는 18,000원, 손절가는 15,0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비치로셀 현재 구간 진입 가능하다고 하시고요. 목표가 18,000원, 손절가 15,000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한민혁 부부장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리노공업 주셨던데 보니까 이 종목 1분기 사상 최대 실적 거머쥐면서 주목받았었고 이번 2분기도 정말 실적에 대한 기대가 큰 것 같습니다. 투자 매력 짚어주세요. 예, 리노공 같은 경우는 지금 반도체 테스트용 핀이나 소켓, 초음파 진단기용 부품 공급 업체고요. 매출 비중은 이제 반도체 IC 테스트 소켓이 50% 이상을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노핀은 40% 가까운 매출을 차지하고 있고요. 의료기기 쪽에도 제품과 상품을 한 매출 비중의 한 10%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쪽에서는 이제 메모리보다는 비메모리, 반도체형 소켓 매출에 대한 비중이 큰 그런 장점을 갖고 있는 회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앵커님께서 언급하신 대로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한 이후에 올해 2분기도 사상 최대 실적 달성할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주 원인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공정 미세화나 수요 증가에 따라서 IC 테스트 소켓이 좀 수요가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부품 같은 경우 소모품으로 인해서 쉽게 말씀드리면 반도체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런 반도체 IC 테스트 소켓에 대한 소모품에 대한 매출도 동반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가격까지 동반적으로 상승세를 나타나면서 2분기에도 사상 최대 실적 달성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G 관련 R&D에 필요한 IC 테스트 소켓 또한 수요가 좀 증가하고 있고요. 또 하반기를 맞이해서 신규 스마트폰 출시에 대한 수혜가 이어지면서 실적 모멘텀이 좀 강화될 수 있다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웨어러블 기기 같은 경우도 출하량이 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이후에 건강관리용 주변기기, 스마트 밴드, 그다음에 화상회의용 주변기기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해서 리노공업이 생산하고 있는 주요 제품에 대한 수요 또한 동반적으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 모멘텀이 더 강화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전체 실적으로 봤을 때는 매출이 한 2,600억 이상, 그다음 영업이익도 1,000억 원 이상으로서 작년 대비 올해도 사상 최대 실적을 좀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으로 좀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리노공업 5% 공략 종목으로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럼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가격 세워주세요. 예, 리노공업 최근에 상승한 이후로 좀 거래량 감소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급적으로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고요. 거래량은 한 2, 3만 주 정도 눌림 구간이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리노공업 매수가는 현재가 구간 18만 5,100원에 편입하시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21만 원, 손절가는 16만 5천 원으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현재가 진입 가능 사인 주셨네요. 목표가 21만 원, 손절가 16만 5천 원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마감 공략주 황혜수 차장의 비치로셀과 한민혁 부부장의 리노공업 체크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종목 대 종목이었습니다.